이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들 중에 이제 순위가 문제가 되지요. 최우선 변제권자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임금 채권자가 있습니다. 네, 임금 채권. 네. 이 임금 채권자는 그 소액 임차인보다도 더 빨리 가져가나요? 아니요. 소액 임차인도 저당권자보다 먼저 무조건 받아가지요. 네. 그것도 최우선 변제권. 그러면 임금 채권자도 최우선 변제권, 네.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권. 네. 둘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냐? 네. 둘 사이에서는 똑같은 순위로 봅니다. 나눠서 가져가라라고 합니다. 나눠서요? 금액 비율대로. 아, 안분 배당하는 네, 건가요? 그렇지요. 똑같은 순위로 보니까. 아, 동순위로. 네. 또 한 가지 네.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보통 그렇게 최우선권을 그렇게 강화하지는 않는데 당해세라는 게 있습니다. 당했어요. 예, 그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 어떤 거 있겠습니까? 당했어요? 네. 재산세요. 재산세. 재산세. 종부세도 뭐 재산세의 일종이니까 종부세, 재산세. 또 한 가지는 네. 요거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겁니다만은 그 부동산을 증여를 했다. 그럼 증여? 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지요. 네. 그것도 그 물건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아, 봅니다. 증여세도. 그리고 상속세. 상속세. 네. 상속받았다. 상속세 내야 되지. 그거 안 내고 있으면 그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그래서 그럼-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꼭 부동산만 있나요? 자동차도 있지요. 네. 자동차가 더 자동차세 그런 거. 거지요. 보통 저당권 또는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자의 채권 이런 게 그냥 보통 일반 채권자보다는 보통 가압류만한 일반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아가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 그러지요. 네네. 그런 우선 변제권자의 채권보다 더 앞에 세칙에서 제일 앞머리에 세워주는 게 소액 임차인. 네. 그 다음에 임금 채권. 임금 채권자, 3개월치 임금 네. 채권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금은 사실은 순위가 좀 실제 구체적인 배당 순위를 따지자면 좀 복잡한데 네. 일반적으로 당해세는 제일 먼저 받아간다. 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네. 어떤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 공무원이 소유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공무원이요? 네. 아, 예. 그래서 아주 이제 안정적인 사람이죠. 네. 믿고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 공무원이 그 아파트를 사업하는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네. 이제 사업하는 사람 종업원을 거느린 사장이 소유자가 됐습니다. 아. 어느 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네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경매가 들어오지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임금 채권자들도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네네.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간다 그랬지요. 네네. 나는 저당권을 설정해 줄 때 공무원이니까 뭐 임금 채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네네. 나는 무조건 받아간다. 네네. 임금 채권, 세치하는 임금 채권자가 생길 예지가 없다라고 안심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종업원 100명 거느린 사장이 그걸 매수한 다음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3개월치, 100명이 3개월치 임금을 달라고 그럽니다. 네네. 매각대금 전부 다 깎고도 모자랍니다. 저당권자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네. 아,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떻게? 저당권자는 분명히 그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를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불쌍한 임금 채권자들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되죠? 금방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신뢰의 원칙. 네. 우리 법률에서는 민법뿐만 아니라 뭐 형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행정법도 그렇고 모든 법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내가 요 당시에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기대하는 어떤 보호받는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 기대가 부당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제도상으로는 상황상으로는 정당한 기대였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팔아버린 거죠. 공무원 소유니까 임금 채권자는 없다. 내가 무조건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임금 채권자는 생길 여지가 없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사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네. 그거에서 내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심하고 돈을 못 빌려줍니다. 저당권 그렇죠. 설정하고. 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는 임금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게 보호를 해줘야 한다. 그러네요. 그게 타당하죠 또. 당연히 타당하죠.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권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나는 계속 살면서 네. 임차권자는 내가 그대로 임차인인데 어디 돈을 빌리면서 그 채권을 양도를 해준 겁니다. 네.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서 못 갚으니까 그 채권이라도 양도하라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네. 나는 임차권자고 내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네네. 임차권자고 채권자 보증금 반환 채권자는 내 친구가 양도받아 가 버렸습니다. 네네. 자, 양도받은 그 양수인이 경매 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확정일자 임차권 또는 소액 임차권으로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권 양수인이요? 네네. 보증금 받은 사람? 네네. 아 이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판례는 네. 그거는 그냥 채권을 양도받은 거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는 거지 채권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우선 변제권을 준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럼 권리관계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임차인은 아닙니다.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일 뿐이지 임차인은 아닙니다. 네. 우선 변제권 인정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판례입니다. 좀 그러니까 헷갈리죠? 결국 임차인이 돈을 늦게 받게 되네요. 거의 못 받게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셈이죠. 음, 임대차 계약 1억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1월 1일 날 인도받고 확정일자 받았고 그때는 보증금 실제로 계약서는 1억 돼 있지만 5천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1월 15일 날 누군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네. 2월 1일 나머지 잔금 5천만 원 네. 보증금을 줬습니다. 네. 자, 경매가 됐을 때 확정일자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았으니까 빠르죠. 네네. 선순위 금액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까? 1억 전부 다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5천만 원만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만은 네. 판례는 1억 전부 다에 대해서 아, 저당권자보다 먼저 오늘 받아갈 뭐 수 맞추는 게 없네요. 왜 또 있다라고 그러죠? 뭐 판례가 그렇답니다. 저 임차권자를 보호하기 그런가요? 위해서 아마 그런 우리 소액 임차인 범위가 계속 몇 년마다 법이 개정되면서 물가가 오르니까 자꾸 금액이 올라가죠. 올라죠. 네네. 내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소액 임차권자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었는데 네. 그래서 3천만 원 빼고 나머지는 내가 매각대금에서 내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뒤에 법이 자꾸 개정되고 하면서 지금은 3,700 서울 기준으로 2018년에 개정돼서 3,700만 원까지 제일 먼저 뺏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최우선 변제권 그냥 일반 채권자보다 훨씬 먼저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받아가는 채권 종류 중에 임금 채권자,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채권, 그다음에 당해세 그런 최우선 변제권자라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재밌었나요? 네. 오늘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